이제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억만명, 즉 인류의 문제, 지구촌의 대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수명 연장, 글로벌 시민교육 등이 그것이다. 인류의 삶의 질을 더 개선하고 인류가 당면한 과제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돈과도 직결된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실리콘밸리가 주목하는 혁신 기업가인 피터 디아만디스와 뉴욕타임스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스티븐 코틀러가 쓴 볼드입니다. 즉, 대담한이란 뜻입니다. 이 책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 급속도로 발전할 대담한 기술이 무엇인지 전문적으로 알려줍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심리적 대담함, 즉 정신적 틀도 알려줍니다. 동화책을 읽다 보면 종종 나오는 멀리까지 보이는 망원경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넓게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다면 이 망원경을 가진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억만장자가 되려면 크게 생각하라. 일론 머스크, 화성 개척을 꿈꾸는 남자. 사람들이 머스크의 사례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주저없이 대담한 계획을 추구하고 규모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점 말이다. 머스크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회사를 창업했다. 인터넷 상거래가 별 진전이 없자 새로운 형태의 뱅킹 서비스를 발명했다. 온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제대로 된 로켓 발사 서비스를 찾을 수가 없자 로켓 사업에 뛰어들었다. 에너지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전기 자동차와 태양열 에너지 회사를 설립했다. 테슬라는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설립된 자동차 회사 중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회사이며 솔라시티는 미국 최대의 주택 태양열 공급자가 되었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담한 계획을 추구하는 머스크는 거의 10여 년 만에 300억 달러짜리 제국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대체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겠지만 머스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과 목적성이다. 로켓 사업도 자동차 사업이나 태양열 사업도 그게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뛰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상황을 바꾸려면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뿐이지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싶었습니다. 과거보다 확실히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피터의 법칙, 머피의 법칙은 개나 줘. 국제우주대학교 초기에 나는 토드란 친구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다. 토드는 장난으로 벽에 머피의 법칙을 써 붙여놓았다. 일이 잘못되려면 항상 잘못된다. 매일매일 그 우울한 문구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 말은 점점 내 안에 스며들었다. 비즈니스계에는 이런 말이 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이다. 아이디어에도 같은 말이 적용된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주일간 머피의 법칙으로부터 정신적 공격을 받던 나는 내 책상 뒤에 걸린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썼다. 일이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고치면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썼다. 나, 피터의 법칙.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내 법칙들은 훔쳐가도 좋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빌려가도 좋고 여러분 마음대로 수정해도 좋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겨 스스로의 법칙을 만드는 것이다. 피터의 법칙 17.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에이브럼 링컨부터 피터 드러커까지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은 아주 많았다. 이렇게 오래도록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다. 미래는 행동이 결과로 펼쳐진다. 결정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위험도 여러분이 감수하는 것이다. 아주 기본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기업가가 하는 일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정진하라. 나는 상업적인 민간 우주 여행이 가능한 미래를 꿈꾸었고 그래서 엑스프라이즈를 출범시켰다.
나는 소행성 채굴이 실현 가능한 현실이라고 보았기에 플래니터리 리소시스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피터의 법칙 1. 일이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고치면 된다. 전 세계 최고의 중력 전문가라면 당연히 무중력을 경험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2007년 나는 스티브 호킹 교수에게 포물선 비행을 제안했다. 호킹 교수는 수락했고 우리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자 연방항공청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가 가진 사업 면허로는 정상인만 비행할 수 있으므로 전신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앉아있는 호킹 교수는 자격이 안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머피의 법칙은 개나 주라지. 나는 문제를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첫째, 연방항공청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정상인의 판별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봐야 했다. 둘째, 그 판별자가 호킹 교수를 정상인이라고 선언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호킹 박사의 안전을 보장할 방법을 찾아서 우리의 리스크를 없애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호킹 교수였다. 호킹 교수는 첫 번째 비행을 잘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맛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한 번 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계속 포물선 비행을 하자고 했다. 결국 우리는 호킹 교수를 태우고 8번의 포물선 비행을 했다. 그리고 뒤이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10대 청소년 6명을 태우고 무중력 비행을 하는 근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발로 걸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이날 비행에서는 슈퍼맨처럼 날았다. 일이란 항상 잘못되게 마련이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예상해야 한다. 다만 문제에서 뭔가를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럴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니까.